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은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13-381-8228 381-8228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그레이스 최입니다. 저는 LA에서 프랙티스가 하고 있고 척추신경 의사이면서 한의사입니다. 저는 프랙티스 한 지 30년 되었고요. 제가 30년 동안 프랙티스를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우리 환자분들에게 정말 설명을 잘 해드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생님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들을 오는 환자마다 다 설명을 5분에서 10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환자가 많고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지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하고 올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한 걸 계속 안 해도 저희 병원에 환자가 오시면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하려고 제가 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간병이 있죠.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간장, 비장, 폐장, 심장, 콩팥, 신장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가 튼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폐가 튼튼하게 하는 요법으로 제가 감기약을 드렸고 면역을 높여야 된다는 걸로 에너지약이 저희 병원에 있으니까 에너지약을 잡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진단이라고 있잖아요. 슈퍼파워 공진단이 그레이스 최 병원에 있습니다. 그 슈퍼파워 공진단은 여러분에게 정말 봄, 가을에 먹는 거고요. 모든 옛날 대감들이 먹었던 약이고요. 돈 있는 집안 어르신들, 자녀분들은 다 먹였죠. 왜냐하면 그걸 봄, 가을에 먹음으로써 기와 수, 기는 이제 기운, 수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양기, 그 수를 저장하고 남자들은 양기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지고 반짝반짝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잘 읽어보시고 나는 어떤 약을 먹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간에 대해서는 간을 내가 아픈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민간요법, 그 다음에 치료약은 뭐가 있나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간은 제일 우리 몸에서 중요하죠. 간 떨어지겠어. 그런 것도 있죠. 놀라거나 막 이러면 간 떨어진다고 흥분하거나. 그게 뭐냐면은 간이 이제 크구나. 간이 콩알만해졌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뭔가 너무나 놀랬을 때 간이 쫙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콩알만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간이 하는 일은 피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피를 만들고 피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해독시킵니다. 그래서 한약을 먹지 마. 한약을 먹고 간이 나빠졌어.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은 우리 한약에는 조화의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장, 비장, 폐장, 심장, 콩팥 약이 다 들어가고요. 만약에 심장약을 제가 만들었다면 또 거기에 대한 그 심장약에 필요한 간의 조화를 하기 위해서 간에 있는 약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간에 좋은 약들을요. 그래서 피를 저장하고 해독을 하죠. 그래서 간이 하는 거는 해독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많이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요.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독이 막 나와요. 몸에서 독이 나오는데 화를 한 번 낼 때 그 독을 없애는데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시면 안 되겠죠. 저는 이 한약을 공부하면서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 몸을 잘 아껴야 하니까요. 그래서 누가 굉장히 화가 나서 와도
그래, 넌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못 들어줄 수 있으면 못 들어줘. 그렇다고 화는 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해독작용이 있고요. 간이 또 잘하는 일이 뭐냐면 근육을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막 굉장히 많이 있고 근육이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은 간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간이 약한 사람들은 근육에 힘이 쭉 빠지죠. 그래서 뭐가 되죠? 쥐가 잘나죠. 쥐가 잘나요. 그래서 막 선생님 저는요 장단지에 쥐가 많이 나요. 전 간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쥐가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장단지에 있는 그거는 피가 모자라서 간이 피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간이 약하면 피가 좀 모자라게 돼요. 그러면 그 장단지 근육에 가서 이제 근육이 이제 쥐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약을 먹으시면 쥐가 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가렵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소양증이 있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는 선생님 몸이 가려워요. 자꾸 가려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피부가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각질이 제거해야 되는데 각질이 제거돼야지 그 피부 밖에 피순환이 잘 돼요. 근데 각질이 자꾸 쌓이는데 기운이 없으시면 연세가 드셔가지고 기운이 없으게 되면 그 각질이 이게 자꾸 덕지덕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자주 하시고 그 각질을 잘 없애야 되십니다. 어르신들은요. 아니면은 많은 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아드님들은 3, 40대 아들들은 그런 말 아들이나 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엄마 아빠 냄새나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린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있어 냄새나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각질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씻고 각질을 잘 제거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샤워를 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각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각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각질이 붙어 있는데 또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양증 증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이 안 좋은 분들은 피로하죠. 굉장히 피로합니다. 뭘 해도 조금만 해도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운이 없어서 폐가 나빠서 나오는 기잖아요. 기운이잖아요. 이 기운과 이 간의 기운은 또 달라요. 간은 피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간이 나빠지죠. 피로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늦게 자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해독을 시키고 피를 만들고 피를 저장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녁에 잠을 안 주무시면은 간이 너무 피로하죠. 왜냐하면 해독할 시간이 없고 피를 만들 시간이 없고 자꾸 주인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안 자면 일을 하라는 뜻이니까 간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사람 보면은 이 사람 간이 안 좋네 하고 알게 돼요. 이제 증세를 여러분이 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요. 우선 이렇게 눈을 보고 사람들은 눈짓, 몸짓,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 눈으로 말해요. 뭐 이러잖아요.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우리 백색, 눈 쪽에 백색 눈동자는 까맣잖아요. 밤색이나 까맣고 눈 흰자라 그러잖아요. 그 백색이 노랗습니다. 희어야 되지 건강한데 누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황달이라 그러죠. 황달은 간이 안 좋아지면 일단 눈이 누래집니다. 그래서 황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눈이 누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손녀딸이나 손자나 이렇게 옷을 이제 벗고 걔네들이 옷 갈아입고 이럴 때 보면 등에 뾰루지가 납니다. 그거는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등에 뾰루지가 난 사람들은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톱. 이제 이 엄지손톱을 보면요, 이 엄지손톱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손톱에 보면은 세로줄 무늬가 있습니다. 매니큐어 같은 거 다 지우고요. 보면은 세로줄 무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손톱만 봐도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들을 진단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톱을 봤는데 손톱에 이렇게 깊이 움푹 파였어요. 사실 손톱이 약간 도톰해야 되잖아. 위로 가운데는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가 밑으로 축 꺼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철분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손톱이 쑥 들어갔다. 어느 손톱이건 들어가 있으면 이 친구는 철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철분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손바닥이 노래요. 이렇게 누렇습니다. 근데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 전체가 막 이렇게 빨가요. 다 빨개요. 이렇게 빨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간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 그래서 너 간이 이 사람 좀 내가 봤는데 내 손바닥이 좀 빨간 편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빨갛 온 전체가 빨가요. 그럼 나는 간이 좀 안 좋구나 하고 어디를 문제면은 되냐면 갈비뼈. 우리 밑에 보면 갈비뼈 있잖아요. 이 갈비뼈를 이렇게 눌러봐요. 눌러보거나 이 밑에 언저리를 만져보면 갈비뼈가 아픕니다. 그거는 간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내가 간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간이 안 좋아지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간이 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아까 스트레스 있으면은 간이 나빠지거든요. 해독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을 많이 안 자고 막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 인터넷 직업을 가졌다거나 새벽에 일을 하는 사람들, 새벽 막 3시 이후에 자는 사람들은 다 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나쁜 사람도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은 간주 목이에요. 간이 목을 주관한다, 눈을 주관한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백내장이야, 녹내장이야, 근시야, 난시야 막 이러는데요. 간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막 녹내장 수술을 하고 무슨 수술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어디서 있죠? 간이 튼튼하면 눈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술하고 또 나중에 또 간이 안 좋은 게 원인이었다면 눈 수술한 게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을 먼저 잘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좀 안 좋다. 그럼 간에 좋은 민간요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군뱅이가 간에 좋다고 저희 스승님들이 말하니까 한국에서 군뱅이가 다 동이 났었어요. 군뱅이하고 탱자하고 다려 먹으면 아주 간에 좋습니다. 민간요법이죠. 그 다음에 황태가 간에 좋습니다. 명태, 황태, 그 다음에 그런 걸 먹으면 간을 해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거나 이럴 때 명태국을 먹잖아요. 그게 바로 해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해독제에는 뭐가 있냐면 명태국, 그 다음에 우리가 녹두를 많이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술 취하면 어떻게 하죠? 꿀물 타서 먹고 황태국 끓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해독으로 아주 좋습니다. 꿀은 해독은 아니지만요. 꿀은 이제 그 숙취를 해소하는 그게 있습니다. 꿀 속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꿀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5,000년 내려온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런 걸 계속 경험으로 꿀물을 타서 먹으니까 해독이 되고 시원하더라.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풀어보니까 꿀 속에 해독제가 있는 거예요. 꿀 속에 숙취를 해독하는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콩나물국을 끓여 먹잖아요. 그 콩나물국에 숙취를 해독하는 콩나물의 알긴산이 숙취를 해독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콩나물국을 끓여주고 북엇국을 끓여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술을 먹으면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간입니다. 위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황태국을 끓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까마중이라는 그 조그마한 알맹이가 있는 열매가 있는데요. 까마중도 먹고, 그 다음에 미나리도 해독제죠. 미나리도 먹고,
대추, 감초도 해독제입니다. 약방의 감초를 어느 약마다 다 넣는 게 왜 그러냐면 그 감초가 그 식물이 갖고 있는 독을 갖다가 싹 해독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방의 감초 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된장 좋죠. 우리 민족들이 만든 된장, 아욱, 그 다음에 야채죠. 된장국에다가 된장을 끓여서 아욱을 넣고 아욱국을 끓여 먹으면 너무나 해독에 좋은 우리 민간요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냉이가 좋고요. 또 곤약구가 있어요. 곤약구 아시죠? 그 곤약구도 간을 해독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간에 아주 좋은 민간요법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민간요법은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몸에 좋다. 근데 간병이 났어요. 그러면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금방 간은 빨리 나아야 되는데 민간요법으로 계속 곤약구를 2년, 3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3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병을 키우게 되는 거죠. 간이 나빠지면 맨 처음에는 간염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간이 더 나빠지면 간이 딱딱해지죠. 간경화. 그쵸?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서 나중에 간암. 근데 우리 민간요법이 좋대. 여러분 미나리를 즙을 짜서 먹으면 간에 좋습니다. 그것만 먹고 있으면은 병이 낫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은 민간요법으로 오래 먹으면 간이 병이 나기 전에 이런 거를 간이 조금 병이 날라 그럴 때 얘네들을 계속 매일 먹음으로써 간에 있는 해독을 조금 시켜주는 거죠. 간을 조금 좋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간에 병이 났다. 그렇게 되면 간약을 먹어야 되겠죠. 네, 저희 병원, 그레이스체 병원에 간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한약재들은 전부 다 32가지, 28가지가 들어가는 한약재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간이 낫게 되죠. 간에 좋은 약들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간에 감초가 좋대. 감초 50g 절대 안 됩니다. 감초는 많이 넣으면요 물을 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뚱뚱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해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감초 독이 오히려 생기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약초는 얼마 그 비율 있잖아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닭고기 먹을 때 우리 왜 식초무 다리잖아. 식초무 같이 먹으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왜냐하면 닭고기가 기름이 있어서 텁텁하거든요. 근데 그냥 닭고기만 먹으면 계속 니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죠? 우리 지혜로운 조상님들이 식초무를 만들어 놨잖아요. 식초무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너무 쉬워요. 1대1대1입니다. 물, 간장, 식초가 똑같은 비율로 1대1대1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요 제일 맛있어요. 설탕 조금 넣고요. 근데 그거를 식초를 3대 물을 하나도 안 넣고 그냥 했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죠. 그러니까 식초물이 식초 1, 설탕 하나, 그 다음에 물 하나 이렇게 넣으면 식초물이 되는데 막 설탕을 다 넣고 식초를 조금 넣고 이런 엉터리로 하게 되면 배합이 잘못돼서 맛없는 식초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한약에서는 이 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약은 군신좌사라고 해서 군약이 있고 신화약이 있고 그 옆에 조금 들어가는 약들이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한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간에 좋다니까 미나리를 즙을 짜놓네. 미나리 즙을 막 계속 짜먹어. 그래서 생목이 오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그러니까 함부로 뭐가 좋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미나리를 매일 무쳐서 먹어라. 그 다음에 간에 좋은 거 황태국을 끓여 먹어라. 근데 황태국이 간에 좋다고 황태국을 매일 끓여 먹는다고 간이 낫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몸에 조금 좋으니까 골고루 먹어라 이런 뜻이죠. 민간요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그레이스체 병원에 간약이 있습니다. 간약을 먹으시면 여러분이 벌써 먹고 나서 간이 나으면서 간 수치 서양 의료가 좋은 게 수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검사를 해가지고 수치를 나온 다음에 3개월 간약을 먹고 한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3개월 더 있다가 이제 재보시면요, 간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약 먹는 거를 제가 강력히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른 아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서 정말 여러분이 반 의사가 되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